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혼자 주로 많이 방송하는데 굉장히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종편 또 그 다음에 주요 일간지에 우리 안보관계에 굉장히 좋은 칼럼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대학 연구원장을 마치시고 지금은 자유민주연구원장님으로 계신 유동열 이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충북 동지에 이런 그 간첩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우리 유동열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본인도 유동열의 안보 전선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많은 좋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제가 전화로 모셨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원장님 갈다렇게 다 아시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유동열 안보전선 TV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989년부터 25년 동안 그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과 또 1995년부터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안보대책실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경찰청 소속의 그 공무원입니다. 경찰관은 아니고 네네. 경찰청 소속의 연구관으로서 또 대공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네네. 간첩 사건이라든지 네. 북한과 연계된 국내 그 좌익 조직의 문제, 네네. 그리고 또 좌익 사상 이념을 연구하고요. 네네. 또 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안문제연구소와 경찰청, 네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안보대책실의 연구관으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한 4년 동안 4년 4개월 동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제 정년보다도 4년 4개월 먼저 나와서 네. 비영리법인인 이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서 네네.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그 자유민주연구원 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오시면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자유민주연구원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현직에 있을 때 이제 4대 안보기관의 자문위원을 다 맡았습니다. 그러셨죠? 국정원의 자문위원을 또 맡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군 기무사령부. 네네.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은 이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기무사령부의 그 보안정책연구소에 그 정책 자문을 제가 또 했고, 네. 또 대검찰청 공안부에 네. 이 공안 자문위원을 제가 역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경찰청에 제가 그 보안정책 자문위원을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 현직에 있을 때 4대 안보수사기관의 자문위원을 제가 다 맡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북한의 그 대남 간첩 공작은 일반 북한 전문가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 부족 때문에. 그렇죠. 일반 북한 정치, 경제, 이정선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북한의 이 대남 전략과 간첩 공작 관련 부분은 사실상 그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전문성이 없죠. 네네. 사실상 뭐 이렇게 요새 종편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유동열이 제가 분석한 글 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직접 이 분야를 25년간 직접 연구를 했고 또 퇴직 후에도 계속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 검거된 예. 저희 그 청주 지역 간첩단 예. 예. 자주통일 충북 동계라는 이 조직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전문성을 살려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 간첩 이야기라는 코너가 제일 인기가 높아요. 예. 간첩 이야기 코너에 각종 역대 간첩 사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벌써 그 시리즈로 한 4번 정도 다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신문 보도를 보고 이걸 접하는데 저는 이쪽에 한 20년 있었고, 네. 또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제가 강의를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그 간첩을 잡는 보안경찰 교육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네네. 전국의 우리 보안경찰, 지금은 이제 안보경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구하기 어려운 자료도 제가 좀 구해서 네네. 원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그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 우리 전업근의 안보정론 TV 그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전업근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 제가 고맙죠. 저도 이제 유동열 안보전설을 자주 보거든요. 거의 뭐 요즘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충북 그 간첩단 사건 이것 때문에,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원 저작자가 제가 보기에는요, 국내 언론의 원 저작자가 우리 이 원장님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이 충북 동지의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보다도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추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원 출처나 마찬가지인 우리 원장님을 말씀을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이제 국내 아무래도 이 대선 전국에 빠지다 보니까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청도 하시고 관심도 많은데요. 이 간첩단 사건은 그야말로 이거 뭐, 아니 지금 간첩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이거를 수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거 공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90년대 말부터 사실상 이 국정원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내사하고 또 수사 공작도 하고 이렇게 장기간 수십 년간 해온 거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은 박지원 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박지원 원장이 수구 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 위협, 이번 간첩단 사건이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만큼 중대한 지령을 김정은이한테 직접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거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모셨는데요. 이 충북 동지의 이 간첩단 사건에 대한 이 시작서부터 어느 정도 어떤 경위로다가 이게 검거가 되기 시작했는지, 되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그 2017년 5월달에 그 중국 북경에서 네.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것을 이제 최정화해서 네. 이제 본격적인 간첩 단서를 확보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20년이 넘은 조직이다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수사처럼. 예.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작이 아니라 이 간첩들이 암약한 게 20년이 넘는다. 네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제시했는데, 네네. 제가 현직 시절에 네. 1998년경에 당시 충북경찰청에 이 보안수사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간치 잡는 수사대예요. 네. 이 보안수사대에서 지금 이 청주 간첩단 관련자 4명이 네. 쉽게 말하면 결성한 네. 그 노동자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새아침 노동청년회라고. 네. 이 새아침 노동청년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이 4명이 돼서 조모하기 시작합니다. 네. 같은 시각에 국정원 충북지부에서도 네. 같이 또 이 사건을 봤어요. 네. 이들을 예. 봤는데, 이 새아침 노동청년회라는 조직이 그때는 이제 간첩 사건을 본 게 아니라 네. 이제 국가보안법 7조에 이적 단체라는 게 있거든. 7조 3항에. 그렇죠. 그래서 이적 단체 관련이 약도록 수사를 했는데, 네. 내사됐지만은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와서 이제 보통 2년 동안 공작을 하다가 이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공작 종결을 했죠. 네네. 뭐 국정원도 비슷한 식으로 했을 겁니다. 보통 아무리 간첩 사건이라도 오랫동안 확증이 안 나오면 내사 공작 종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이 사건을. 왜냐면 이 조직이 명칭을 새세기 민주노동청년으로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서 또 새로운 조직을 좀 계속 지켜보다가 또 결정적 그 증거들이 포착이 안 돼서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멀리 지켜보는 상태였는데, 국정원 충북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이제 단순한 이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사건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간첩과 관련,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이라는 단서를 포착합니다. 국정원 충북지부에서. 그게 2015년도구만요.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 이 간첩단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 문화교육이라는 이 간첩 공작을 전담을 하는 문화교육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는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225국이잖아요, 속칭. 과거에 원래 명칭은 이제 연락부인데요. 그렇죠, 연락부. 연락부에서
사회문화부로 바뀌었다가 또 대외연락부로 바뀌었다가 예. 또 225구로 바뀌었다가 예. 이제 2015년 또 문화교육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문화교육은 가장 오래된 예. 이 청주 간첩단을 조정한 문화교육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간첩 조직입니다. 예. 정국보다도 앞서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통일전선부보다도 훨씬 앞서 있어요. 예, 예. 이 문화교육의 전신에서 네. 연락도에서 통일전선부가 네. 쉽게 말하면 파생돼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오래된 예. 75년이 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교육 그 소속의 공작을 만난 것을 확보를 했고요. 예,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예. 이번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 예. 북한 공작을 또 접선한 것을 포착했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그 중국 써냥 신양에서 예. 북한 공작원을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2만 달러의 공작금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까지 다 포착을 했어요. 예, 예. 포착을 해서 사실상 이제 2018년부터는 간첩 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는 2018년부터 이 사건을 깨려고 했어요. 예. 깨려고 했는데 네. 당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원장인 서훈이가 예. 반대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예. 간첩 사건이 터지면 그러니 예. 좀 미루자.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안보 위협 요인을 발견하고도 예. 서훈 전임 원장이 이 사건을 갖다가 눌렀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전 차장님도 국정원에서 차장까지 되었으니까 네네. 간첩 사건을 하려면은 예. 깨겠다는 이건 이제 원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피하고 가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박지원 원장. 예. 이 박지원 원장이 와서도 이 사건을 보고를 하고, 네. 이 사건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네.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격파를 해야겠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박지원 원장이 상당히 그 회피적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예.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예. 이 정권의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예. 이 대통령이 북한에, 예. 북한 눈치를 살살살 보면서 이 간첩 사건 등등이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실제로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간첩을 특권 잡았어요. 예, 예. 2018년 19년 잡았는데 네. 간첩을 잡아놓고도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쉬쉬합니다. 한 번도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언론이 이제 단독으로 이 사실을 알고 보도를 해도 네. 확인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첩을 잡고도 네. 간첩이라고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예. 수사당국한테는 일체 예. 보안에 붙이라고 하고 막 이런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수사관들은 네. 이번 이걸 안 끼면 안 된다. 네네. 강력히 얘기를 했고 네. 사표를 쓸 생각까지 하면서 나중에 원장님 나가시면은 이 사건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이거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라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박 원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을 잡죠? 박지원이가 어떻게 간첩을 잡죠 하는데 예. 박지원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분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문제를 해서 네. 정권이 비슷하게 노무현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돼서 네.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네. 내년 3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는데 네네. 지금 지금 이 민심이 위반한다는 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니까 네. 이 민심도 위반했고 네. 그 잘못하면 이 사건 간첩을 발견하도 간첩 사건을 계속 이렇게 회피하고 누르다가는 네. 자기가 정권 맡기면 수갑차고 들어갈 그렇죠. 운명에 처하니까 네네. 본인이 청와대 보기가 민망하지만은 그냥 원칙대로 하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사건이 된 겁니다. 이제 네. 이것은 전적으로 네. 박지원 원장의 의지가 아니라 예.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의 강력한 네. 안보 유의 요인 간첩을 잡아야 된다는 네. 사표까지를 각오하면서 네. 이거 깨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네. 강력하게 작용해서 네. 원장으로부터 네. 원칙대로 하라는 답을 얻어서 네. 사건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자, 그랬는데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지금 와이를 시키는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조직이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하는데 네. 제가 아까 20년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조직이 지금 공식 명칭이 뭐냐면 물론 비밀 조직이지만 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밀 강령과 규약도 당시 국정원에 다 입수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원래는 이제
이 총책인 박응룡이라는 사람이 예. 총책인데, 이 박응룡이가 2017년도에 그 북경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예. 북한 공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전위적인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바로 전위당을 결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월달에 이제 5월 20일 날이죠. 이스라엘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네. 이제 지하당 결정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입니다. 네. 이렇게 명칭을 정하겠다고 북한에 보고를 하니까 북한에서 뭐 대놓을 내면서 절대로 조선노동당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네. 그리고 네. 이 조직이 본사와 네.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본사는 뭐냐면 북한입니다. 그렇죠. 북한 노동당 본부죠. 그죠? 예.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자생적인 독립조직으로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명칭을 자주통일 충북동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조직을 1처, 예. 이제 그들이 교신을 할 때, 간첩 교신을 할 때 1처로 부릅니다. 예. 1처 동지들, 1처가 바로 이제 자주통일 충북동제고, 따라서 이 자주통일 충북동제라는 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충북지역당입니다. 충북 지역의 지역당이에요. 네네. 근데 북한의 대남 지하당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청주 간첩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네네.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예. 이 사건은 역대 그 간첩 사건 중에 가장 대공수사관들을 곤욕스럽게 한 어려운 환경에서의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예. 이 사건 관련자들을 이제 증거를 잡아놓고도 네. 국정원장의 수사협의로 질질 끌다가 이제 드디어 2000년에 와서 5월달에 와서 네. 이제 그 국정원 원장부터 원칙대로 하라는 그런 이제 답을 얻어내고 수사에 작전했는데, 네. 5월 초에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청주지법에. 예. 그 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월 이제 13일에 다시 또 2차 두 번째 영장을 했는데, 또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을 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예. 청주지법에서. 예.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구속영장도 아니고 예. 압수영장하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수사에 주장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을 압수영장을 청구하는데, 예. 세 번째 청구해가지고 세 번째 압수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아, 예, 예. 압수영장이 발부됐어요, 세 번째. 근데 그때도 체포영장은 발부 안 됐어요. 예. 자, 무슨 소리냐면, 예. 통상 간첩 사건을 하면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관련자들 바로 체포해가지고 신정을 확보해야지, 그렇죠. 증거인멸도 못하게 하고 네. 수사 보완도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의 영장을 기각한 청주지법에서는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네. 체포 영장은 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만 당했지 간첩 피의자들은 이렇게 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첫째는 증거인멸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는 뭐냐, 네. 얘네들이 여기저기 떠드는 바람에 네. 이 수사 보완이 유지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 환경하에서 결국 이제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잘, 그래서 어렵게 압수수색을 5월 27일 날 했는데, 네네. 두 달을 넘어서 네. 7월 말일경에 체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뭘 했냐면 히든카드를 내세워버렸어요. 예. 숨겨진 카드 뭐냐, 이제까지는 목적性간첩죄 국가보안법 4조를 네. 안 넣어놨거든요. 압수영장 체포를 칠 때는. 그런데 예. 구속영장을 칠 때는 예. 소위 그 국가보안법상 4조 목적수행 간첩죄를 딱 넣었어요. 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간첩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네. 이 국정원 대공수사 팀이 확보한 이 그 간첩 활동 사실에 대한 증거가 예. 100이라면은 통상적으로 영장 칠 때는 한 50%만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50% 애껴놨다가 맞아요. 이제 법원에 기소할 때 양 쫙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사실 풀어가지고 넘겨버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두 번이나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영장 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대공수사팀이 가지고 있던 증거의 80% 이상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네. 다 구속영장 담았어요. 예, 예. 결국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네. 그 중에 4명 중에 3명만 받아주고, 네. 2인자인 손종표, 얘는 그 영장이 기각돼 버렸어요. 예, 예. 기각됐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4명 중에 3명은 예.
중국과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작을 만나고 돌아왔거든요. 예, 예. 이 손정표는 북한 공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못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구속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 손정표가 나와가지고 국정원이 완전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 자기의 그 범죄 영장이 담겨있는 범죄 사실을 다 공개를 하고 네네. 이런 일을 벌여져가지고요. 네. 저는 이 손정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뭐냐면 네.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예.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네. 관련자 자신들이 자기가 지금 국정원한테 네. 이렇게 지금 조사당하고 있고 압수당했고 네. 지금 간첩작권 조작한다고 지가 떠들어가지고 지금 언론이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이 사건도 역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간첩작권 두 건과 앞에 두 건과 마찬가지로 네. 안보수사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지금 네. 이게 피해자 입에서 나와서 언론들이 취재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요. 예. 이렇게 언론에서 다 공개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손종표 충북 지역신문 그 대표잖아요. 예, 예. 이 손종, 예. 청년신문, 예. 예. 청년신문. 예. 그러니까 손종표가 자기 구속영장 가지고 언론에 계속 유출시키는 바람에 이게 나왔는데 예. 왜 이걸 유출시켰느냐? 이 잔당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 잔당들이 지하에 있을 텐데 이 잔당들한테 다 이제 숨어라. 예. 신분 보안에 철저하고 활동을 중단하라. 이런 신호를 준 거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북한 당국한테도 우리가 다 잡혔으니까 예. 더 이상 한국으로다가 지령을 내리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준 거다. 이런 해석들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상당히 근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구속영장에 내가 있는 내용들을 공개한 것은 뭐냐면, 네. 사실 이 구속영장에는 아주 국정원이 탄탄하게 네. 이 범죄 사실을 아주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공개되면 자기한테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네. 불구하고 이미 3명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은 뭐냐면, 네. 북한 공작 문화교류한테 네. 이제 국내 언론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무전 교실을 못 하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연락을 못 하니까 네. 이제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북한 공작 지도부가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네.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중국과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225국 예. 문화교류국 소속의 공작원들 있잖아요. 예, 예. 얘들 실명을 다 얘들이 밝히면서 빨리 예. 예. 얘들을 북한으로 좀 소환하라 이거죠. 그렇죠. 중국이나 캄보디아 놔두지 말고. 예, 잡혀가지 말고. 그리고 아까 지금 전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충북 동주에 이 하이당이 있어요. 하이당. 예, 예. 하이당한테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잡혔으니 예. 우리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있으면 빨리 다 은닉하고 네. 다 파기하고 가라. 예.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목은 예.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예. 사실상 이 피해자가 이렇게 네. 구속영장 청구서 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은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는 바로 네. 그러한 생략이 네.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일부 언론에서 네. 야, 이번에 그 청주 간접단이 별 실적도 없지 않느냐 네. 하는 것과 예. 좀 애들이 좀 허접하다 뭐 예. 별로 알려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예. 그런데요 첫째 이 허접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은 4명 다 네. 그 충북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오래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정통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 손종표 네. 얘는 그 민주노총의 예. 가장 핵심적인 직책인 조직국장, 예. 이 민주노총 충북지부의 조직부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민주노총 본부의 조직국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한 조직국장이면 제일 센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이거 무슨 뭐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이 포섭한 애들은 정말 예. 충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노동운동하고요. 예. 나름대로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언론 기자들이 잘 모르고 허접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최근에.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노총 조직국장을 포섭한 거 아니에요. 그 조직국장은 민노총 그야말로 조직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석기를 갖다가 통진당 만들어가지고 주 공작원 간첩으로 활용하듯이 예. 민노총의 조직국장을 포섭해서 민노총을 말하자면 대남 지하혁명의 전초기도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교도로 삼는 거예요. 예, 교도부로 삼는 거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허접한 이런 그 말을 쓰는 언론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네. 이런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간조선에 원고를 넘겼는데 아마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책이 나오는데 주간조선 시판이 되는데 네. 이게 이거였어요. 좋다.
그러면 이 허접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 내가 100번 양보해서 허접하다고 합시다. 예. 그럼 북한이 예. 이렇게 허접한 인물들 포섭해서 예. 저희 충북 지역당을 만들어 놓고 예. 60여 명의 하위당 조직원들을 구축을 해놨는데 예. 예. 그러면 허접하지 않고 니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핵심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했겠느냐? 네. 허접한 놈도 다 포섭하는데 네. 허접하지 않는 핵심들은 거의 다 포섭해가지고 지금 제2제3의 지하당을 깔아놨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네. 북한의 이 대남 공작의 이 악랄성, 예. 이 교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였느냐? 네. 이제 이걸 좀 이제 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은 자꾸 지금 뭐 100% 조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예, 국정원이 확보한 핵심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요, 네. 그동안에 국정원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해서 이 청주 간접당 관련자들에 대한 이메일, 네. 통신 등 휴대폰이나 이런 통신을 네.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동안 감청을 감청을. 해왔어요. 예. 감청을 해서 그들이 오간 메일이라든지 통신 내용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직접 지난 5월 27일 압수수색을 해서 네. 그 조직원 윤태영 집에서 네. 침대 밑에 4종으로 묶어놓은 그 비닐팩에서 발견된 USB가 있어요. 예. 이 USB가 몇 개 발견됐는데 나머지는 다 파괴시켰더라고요, 형들이. 아. 이미 파괴시켜놨고 네. 하나 건진 게 뭐냐면 거기에서 무려 네. 북한하고 84차에 걸쳐서 84건의 북한에 보낸 보고문하고 대북 보고문하고 기록문을 확보했어요. 네네. 요걸 이제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한 첨단 암호 방식으로 했는데 네. 이 해독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네. 북한한테 보고한 내용, 북한이 지령한 내용이 다 나와버렸어요. 네네.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게. 예.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자주통일 충북 동지를 갖다가 결정한 것도 그렇고 네. 절대로 조선노동당 본사 북한하고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도 그 지령문 대북 지령문과 다 보고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직접 우리 수사 대공사관들이 간첩들을 직접 계속 미행 감시하면서 네.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서 미행 감시하면서 네. 그들을 갖다가 네. 증거를 채점했거든요. 예. 이러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증거는 절대로 국정에서 예. 그렇게 부인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체포영장을 3번 기각시키고 그 다음에 압수영장을 2번 기각시킨 청주지법이 네. 그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간첩죄라는 아주 무거운 범죄를 네. 집어넣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영장을 안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 자세하게 예. 채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압수영장, 체포영장을 지어했던 청주지법이 이 아까 말씀드린 히든카드를 사용해서 예. 확보한 증거의 80%를 이미 다 공개해놓고 예. 구속영장을 주니까 예. 3명을 구속시키 영장을 발부에 안길 수가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저쪽에서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부인해도 네네. 법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탄탄해요. 아, 네. 범죄 사실을 잘 규명시켜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북한하고 예. 84회에 걸쳐서 확인된 것만 84건이지 그렇죠.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얘들이 지금 파괴시키고 물리적으로 파괴시킨 USB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다 지금 파괴시켜서 어디 자료가 없어요. 이거 포렌식하고 있는데 예. 이거 아마 풀리면은요. 예. 이제 이 사건의 규모가 예. 지금은 뭐 그냥 낮은 단계라면 네. 높은 단계처럼 뻥튀기처럼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예. 지금은 하필이면 충북도 하면 예. 행정 단위를 치면 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규모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충북도에서 이런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 말하자면 조선노동당 충북 지부당이잖아요. 예. 지역당 이걸 만들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충북 지부는 이제 걸려들었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지하당이 없겠느냐 이런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전 동감하는데요. 네.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 밑에 네. 각 지역별로 지역당이 다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아주 적발을 못했을 뿐이지 네. 제2, 제3의 지역당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왜 작은 충북 지역이냐는데
이 목표는 충북 지역에다가 북한의 대남 지하당을 결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충북 지역을 꽂은 거고요. 네네. 대전, 뭐 부산, 뭐 대구, 뭐 전국 강원도 다 지역당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네. 1992년에 적발된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사건 때도 네네. 당시에 네. 다 지역당이 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강원도당, 경북도당, 그죠? 조선노 중부적당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충북 지역에서 구축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재수없이 적발된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각 지역에도 이 충북 지역당과 같은 지역당들이 다 구축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그 합리적 판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제 저도 뭐 이제 해외에서 뭐 이 예. 정보 활동, 공장 활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간첩 체증 활동도 이제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뭐 캄보디아, 뭐 또 이 동남아 지역이 이 탈북 루트도 되지만 북한이 이 간첩을 침투하는 우회 침투로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거, 이것도 굉장히 예. 큰 성과고, 예. 그 다음에 왜 충북에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면, 쟤네들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다, 뭐 부산이다, 뭐 인천이다, 대구다, 광주다, 이렇게 거대 지역의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들도 굉장히 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충북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단위가 작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다른 이 큰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말하자면 북한에서 볼 때는 대남 지하 이 간첩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일종의 취약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다 그 약한 구리입니다. 약한 구리. 그렇죠. 약한 구리를 이제 걸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까 아주 좋은 비교인데 중부 지역당 사건 때도 각국 전국에 당을 만들어 지하당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다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를 이 상태에서 끝날 게 아니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훈이가 국정원장 할 때 이거 보고자 그러니까 이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해서 보고도 못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때 수사는 제대로 했겠느냐 아니면 수사까지도 서훈이가 또 막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규명해야 할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들었으면은 그거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 사건을 축소. 그러니까 누가 축소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 1심회 때 2007년도에 김승희 원장 1심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속영장에는 좀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잔당들을 잡아내니까 했는데 이미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고서 또 이제 청와대도 보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김승희 원장을 잘라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더 확대된 걸 막으려고 하는 계산이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이거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되잖아요. 한 달도 더 되는데 왜 여태까지 조용히 있는지 이게 박지원이하고 뭐 통전부 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내가 불가피하게 깠으니까 너무 너 화내지 마라 너 화내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비밀 대화를 한 것이 아닌지 별의별 정말 추정이 다 들어요. 그렇죠. 예, 아주 합리적 그 의심입니다. 그렇죠. 저도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재미난 게 많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충북 동지의 간첩단 4명이 2017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유출이 됐어요. 노동특보. 그래서 노동특보 있어서 그 충북 지역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들이 선거운동에서 했다. 이런 말을 해도 결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이미 다 밝혀진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권 열리되고 실제로 이 북한에 보고하고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4.15 총선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인 총선 투쟁 지침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진보 대개혁성을 대거 당선시키고 이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렇죠. 이 하재양 정당일이 자유한국당 후신. 미래통합당을 국회에서 낙선시켜야 된다. 이래서 구체적인 그 지령이 이 청주 간첩들한테 막 내려왔거든요. 이게 그 86건의 그 지령문을 막 보고문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도 북한은 간첩단을 활용해서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내년 대선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내년 대선 것도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2022년 대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공동당을 강화시키고 하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벌써 내려왔. 그것도 USB에 다 나와 있구만요.
예, 거기 지금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은 못 보지만 저는 다 봤기 때문에 네네. 지령문에 다 나와 있어. 벌써 내년 대선까지 지령한 것이 올 초에 나온 것이 다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한 것은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있잖아요. 예예. 이 송영길이가 작년에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거든요. 예예. 외통위원장이었는데 네네. 당시 간접단 4명이 예. 국회에 가서 예. 당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네. 북한의 통일밤이라는 그 밤인데 통일밤이라는 그런 종자가 있나 봐요. 예. 이 통일밤 묘목을 예. 100만 구를 지금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도와달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송영길이가 어케이 예. 적극 도와주겠다 하고 그 간첩단 4명하고 사진까지 같이 찍었어요. 예예. 그래서 뭐 송영길도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만났다고. 네네. 근데 이 사실이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고 보고한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 북한 지령을 받고 송영길 만나고 송영길 만나서 확답을 얻고 또 북한에 보고를 하고 네네. 지금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간첩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까지 입 다물고 이렇게 뭐 지나친 비약은 상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국 국민들이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내년 대선 됐기 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F-35기 반대. A라는 네. 이 스텔스 기능 가진 전투기잖아요. 예. 최첨단 전투기인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네. 하필 이놈들한테 네. F-35기 반대 투쟁을 지령했냐고 그러는데 네. 그 이유는 네. 청주 지역에 네. 공군 제17 비행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청주공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게. 예예예. 근데 바로 이 공군 제17 전투 비행단에서 바로 이 F-15A기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올 때 항상 청주로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 충북 지역당 예. 이 청주 간첩당한테 이 네. F-35A기에 네.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라고 해서 실제로 네. 엄청난 투쟁을 벌였어요. 유엔의 투쟁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북한을 보고 있는데 네네. 재미난 건 뭐냐면 네. 이 문재인 정부가요 네. 올해 예산에서 네. 이 F-35A기를 도입할 예산을 갖다가 예. 무려 예. 920억을 삭감시켰어요. 920억. 네, 920억. 예, 맞아요. 그래가 이 돈이 뭐냐, 그 명분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재난기금 지원금이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예. 특히 많은 예산 중에 F-35A기를 도입할 예산을 갖다가 네. 삭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920억 원을.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 북한이 싫어하는 F-35기를 예. 도입하는데 예.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네. 알고 대응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으신 말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출범하는데 아주 그 산파 역할을 한 이 사무국장, 이 사무총장인가요? 이분이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조직국장, 예. 민노총 이번 10월 대파업할 때 체제 전환을 노려라. 이런 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민노총 조직국장이 바로 충북이 동지에 이 간첩단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 민노총과 이런 북한의 이 대남 공작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거 상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네. 북한이 그동안에 민노총을 강화시키라고 여러 차례 지령을 다른 간첩들한테 지령 내린 것이 이미 1심의 간첩단 사건도 그랬고요. 네. 2011년에 적발된 왕계산 간첩단한테 내린 지령도 민주노총을 강화하라는 게 다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주 간첩당 애들한테 지령한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지하당 애들한테는 다 민노총 강화를 갖다. 왜 민노총은 그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혁명의 그 보조 역량을 활용합니다. 혁명의 주력군은 지하당 요원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혁명의 보조 역량 예비군들을 바로 중에 하나로 가장 큰 노동자들에겐 민노총을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상정이 아니라 당연히 북한은 민노총을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민노총이 북한과 연결을 끊고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민노총의 상당한 조직원들이 이러저러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민노총의 그 당용 규약 등을 보면은
연방제 통일도 과거에 있었어요. 네. 작년 안에. 네네. 북한과의 유사점, 북한의 조선노동당과의 혁명노동과의 유사점이 많습니다. 민노총. 네. 이렇게 민노총 정말 순수한 대한민국 노동자를 위한 조직을 한다면 이제 네. 예. 이런 한 친북 성향을과 단절하고 네네. 정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네. 민노총 지도부는 상당 부분 또 이 네. 배후 조직들은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을 네. 이런 여러 간첩 사건에서 우리가 네, 가져야 된다. 겁니다. 예. 그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한 40분 인터뷰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을 꼭 좀 들어가 주시면은, 매우 아주 디테일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이번에 제 방송 이제 40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전옥현 안보정론 TV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저도 이 전옥현 안보정론 TV를 자주 저도 애청을 하는데 네네. 정말 좋은 얘기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구독자가 뭐 72만 명이 넘는 예. 정말 대형 유튜버가 됐는데요. 네네. 그 유동열 안보전선은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겨우 구독자가 네. 15,000명 수준이에요. 그렇지만은 네. 예.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네네.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네. 방송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안보 문제, 대북 문제, 특히 아주 이 핵심적인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튜브 중에서는 아주 유일한 방송이 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유동열의 안보 전선은 하루에 그렇게 많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짤막짤막해서 듣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안보 문제, 북한 문제 형편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유동열 원장과 조금 긴 방송인데요. 정말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정치권 뉴스가 조금 약할 적에는 이런 안보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논평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종종 만들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시청해 주시면요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